네, 오늘 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TN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꼽은 키워드는 심상치 않은 우선주 폭등입니다. 이 한국거래소가 5년 만에 우선주 투자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한 이틀 정도 살짝 시장이 조심스러워하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북 경협주에 따라서 남북 경협 우선주가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그것과 상관없이 우선주 과열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우선주 상한가 간 종목들을 볼게요. 급등한 거 빼고 상한가 친 것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나요? 5월 8일에를 보면요. 여기 좀 잘렸는데 8개가 올랐었고 5월 9일에도 8개가 올랐었습니다. 상한가를 찍었고요. 5월 10일과 11일에 2개로 좀 줄어드는 것 같다가 14일에는 6개로 늘어났고 또 17일에도 6개, 오늘도 보니까는 한 5개 정도가 상한가를 친 걸로 제가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우선주가 뭐냐 하면 이 기업이 해산할 경우에 자녀 재산 배분 등에서 우선적인 지위를 갖는 주식입니다.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 대신해서 높은 배당률을 지급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말 배당 시즌이나 가을쯤 돼서 매수세가 몰리는 게 일반적인데요. 최근 들어서 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이 40%까지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보통주에 비해서 우선주가 일반적으로 저렴하다는 의미인데 너무 저렴하니까 40%나 내려갔다. 그렇다면 펀더멘털이나 배당 등을 고려해서 우선주를 좀 너무 낮은 것들을 사보자. 이런 건 의미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남북경협 이슈와 묶이더니 시총이 낮은 남북경협 우선주를 중심으로 자금이 조금만 들어와도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또 최근에는 남북경협주와 남북경협 우선주가 서로 따로 가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가 다양한 종류의 우선주들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심리로 올라가는 투기 영역이 된 거죠. 남북경협과 무관한 우선주 굉장히 심심치 않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갈 곳 잃은 자금들이 선택한 곳이 우선주일까요? 이상한 흐름으로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우선주마저 순환매장세처럼 보입니다. 보통주의 주가가 상승할 만한 이슈가 만약 생겼다. 이에 따라서 우선주도 상승했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시장이겠죠. 최근에는 굉장히 다른 현상입니다. 우선주가 지금 코스닥 전체 시장에 117개가 상장돼 있는데요. 최근에 급등하는 우선주의 유사한 점은 먼저 시총이 낮고 발행 주식수가 적고 저유동성 종목인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주가 보통주에 비해서 보통은 주가가 낮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괴율이 높아서 투자하기 좋다고 한다면 일반 상식인데 이와 다른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LG그룹 후계자 승계 이슈로 깨끗한 나라가 상한가를 가서 5,440원이었는데요. 근데 우선주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25,350원으로 보통주의 5배에 달합니다. 우선주 시총은 93억, 주식수는 36만 주에 불과합니다. 계양전기를 봐도 보통주는 5,200원대인데 계양전기 우선주 23,000원대입니다. 보통주와 우선주가 서로 엇갈리는 현상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신풍제약 우선주 오늘 상한가 쳤는데 신풍제약의 보통주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또 대기업 계열사라고 보통 생각을 하면 우선주 시총이나 주식수가 많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최근에 상한가를 계속 보였던 현대건설 우선주 시총이 273억이고 주식수는 9만 9천 주에 불과합니다. 삼성중공업 우선주도 볼까요? 시가총액 70억, 주식수는 11만 5천 주입니다. 현재 우선주 이상 현상은 시장의 일반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최근 움직이는 우선주들은 주식수가 적은 품절주로도 분류됩니다. 여러분 코데지 컴바인 사태 기억나시죠? 품절주는 일반적으로 유통 주식수가 적거나 시총이 250억 원 미만인 종목입니다. 시총이 낮다 보니까 자금이 조금만 들어가도 수급 현상으로 인해서 폭등하고 또 조금만 빠져도 폭락하겠죠. 그나마 시총 270억 원대의 현대건설 우선주는 상한가를 기록했던 우선주들 중에서 시총이 높은 편입니다. 우선주 중에 시총 5천억 원 이상의 종목들은 현재 요지부동이고요. 일부 시총이 작은 우선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현상, 우선주 전반의 강세 흐름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우선주들마다 특징이 다르고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우선주 집중 투자자들이 아마도 종목을 선정해서 올리고 있는 게 아닐지 추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현재 시세 조정 여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슈가 있다면 심리를 진행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낙폭 과대하고 고배당이고 펀더멘털이 좋은 우선주 눈여겨볼 만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선주 과열 현상은 경계감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뽑은 내일장 핫플레이어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점찍은 내일의 핫플레이어 만나보겠습니다. 원희 QNC와 현대엘리베이터, 만호제강, 네오팜, SK하이닉스 이렇게 5개 종목을 꼽았습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에임 하이파트너스 이재용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소개했었던 FNF 정말 오늘장 핫플레이어가 됐네요. 장중에 10%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네, 오늘 꼽은 SK하이닉스 다음 장에도 핫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까요? 예, 다음 주에 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기업을 SK하이닉스로 좀 뽑아봤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들어 사실 이제 마이크론 주가가 계속으로 지금 최근에 계속 잘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잘 따져보면 사실 마이크론은 3위 업체인데도 사실 그 두 번째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더 좋은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현재 디램 가격이 견고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지속적인 수요가 증가를 계속적으로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사실 주가 고점이 아니냐라는 논란도 계속적으로 있지만 이 디램 공급이 제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디램 가격이 지금 계속적으로 유지가 좀 돼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나 서버형 쪽에 대한 디램이나 이런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SK하이닉스는 좀 계속적으로 좋은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 이제 도시화 확정 지으면서 낸드 사업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대형주 중에서 저평가의 최고 구간으로 올해 실적 기준 퍼밸류 4배에서 5배 구간 정도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가져가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가는 월요일 10조가 좀 제시해드리는 부분이고요. 목표 주가는 95,000원, 손절가 85,000원을 제시해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걸 시간입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들을 살펴볼 텐데요. 굵직한 사안이 많습니다. 22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방식에 대한 북미 간 의견 조율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것들이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23일에는 5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요. 물가 상승에 대한 연준 의원들의 인식, 연사회 금리 인상 가능성 주목해야겠죠. 또 같은 달에는 북한이 기자들의 참관 아래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할 예정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무기한 연기했는데요. 이건 일정대로 진행이 될까요? 또 24일에는 금토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속 시원한 람 기자의 3시 40분이었습니다. 다음 주 굉장히 바쁘겠는데요. 한미 정상회담부터 금융통화위원회까지 주말 동안 푹 쉬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늘 응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